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엄지의 제왕이 준비한 특집 제1탄. 나는 평소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출동한 엄지 가족들. 생애 처음 자식이 아닌 보호자로 부모님의 곁을 지키는데 자식들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 원래 이제 검사를 잘 받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뭐가 있으면 또 오늘 계속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뭐 건강하신 분이니까는 그동안 좀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린 것 같아서 세게 안 좋게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기초검사에서 정밀검사까지 부모님의 건강사수에 빈틈이란 있을 수 없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려는 자식들의 노력. 오늘의 주제, 당신의 부모님은 건강하십니까? 건강 장수를 위한 생활지침서 대국민 건강사수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자는 의미로 네. 당신의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들이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혜연과 어머니 이영희, 염경환과 장인 서정국, 이봉주와 어머니 고옥희, 현주엽과 어머니 홍성화.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할 부모님 건강 네 번째, 척추 질환. 이번엔 전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부모님의 척추 건강을 잡기 위해서 이승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부모님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 질환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 관절도 그렇지만 퇴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면 당연히 퇴행이 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쓰거나 혹사를 하거나 해도 역시 퇴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말은 질병의 병명이 아니라 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구조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가 제일 먼저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척추 질환들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흔히 다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 병은 이제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또는 퇴행성 디스크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과, 또 그 디스크가 변성이 되게 되면 차츰 이제 높이가 낮아지고 신경관을 좁히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가장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분은 이전에 허리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이영희님? 저요, 허리 많이 아팠었어요. 허리 아파서 정말 되게 아플 때는 줄어놨다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이게 막 그냥. 그랬는데 몸이 그때는 키가 조그만데도 67kg 나갔었어, 그때는. 네. 예. 근데 한 번 아프고 나니까 그냥 싹 빠지고 50kg로 빠지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허리가 안 아파요. 아픈 게 없어졌어. 그다음부터. 그때까지 하고 계셨었어요? 지금도 늘상이죠. 여기는 이 근육이 힘이 좀 없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허리가 아플까봐 미리 이제 복대 같은 걸 좀 했다가 이제 잘 때 풀려놓고 그렇게 그냥 고쳐가며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옥희님은 어떠셨어요? 허리요. 허리 나는 기운이 완전히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다고. 허리가요? 야, 허리도 안 아프고 지금도 그래요. 이 무릎이 아파서 좀 그렇지. 무릎이 한 번도 안 아프시고? 우리 서정욱님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허리는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어요. 네, 허리 아프면 당구도 못 치고 탁구도 못 치는 거예요. 아픈데 또 안 아프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진짜 안 아파. 검진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네. 현지혜 씨의 어머님은요? 네, 저도 검진은 안 받아봤는데요. 조금 힘든 거 하면은 조금 아프긴 한데, 그냥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이야, 허리는 다 좋으신데, 결과는 궁금하죠? 예. 그러게요. 이영희님만 빼고는 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네.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실제 검사 결과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검사상으로 진행되어 있는 정도를 보면 두 분이 이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 나머지 분들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생기고 난 뒤에는 절대 다시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증상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은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공개해 볼까요? 지금 증상을 다 들어보면 이제 힌트가 되기는 하는데 누구실 것 같으세요? 이영애님? 네, 역시 김혜연 씨 어머니께서 제일 이영애님 심했습니다. 자, 사진 보죠. 네. 예, 정상인 척추와 이영애 어머님 척추. 왼쪽에 이제 사진이 정상 척추의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여기 네모나게 생긴 그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에는 볼록렌즈 모양의 하얀색 조직이 보이죠. 네. 저게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머리카락 같은 이렇게 라인이 회색 라인이 내려오고 흰색 줄이 보이죠. 그 공간이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관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것과 이영희 어머니 척추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이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크들이 전부 새카맣게 변해 있죠. 아까 이쪽에 볼록 렌즈가 다 하였는데 이쪽엔 지금 다 까맣지 않습니까? 볼록하지도 않아요. 네, 볼록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망가져 있는데 한 군데도 아니죠. 거의 전 척추가 다 저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쪽에 그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내려오던 그 신경관이 저기 아래쪽에 맨 밑에 거랑 그 위쪽 부위에 보시면 특히나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은 거의 까맣게 막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신경이 안 통하는 부위죠. 거기가 좁아진 걸 협착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에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자꾸 쥐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 그 이영희님께서 무슨 무리한 일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참 고등관 생활하고 사는 사람인데 사실은. 왜냐면 옛날부터 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진짜 집에서 그렇게 쉬는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여기 이봉주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농사도 짓고 계시고 하는데 허리도 안 아프다 하시고 맞아요. 여기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허리도 아프다 하고. 근데 척추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일을 하고 있어요. 변재엽 씨도 지금 꾸부정하게 앉아 계신데 엄청 혹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상시에 이제 자세는 내가 이제 의식을 해서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데 무의식 중에 아까 이제 열중해서 들으실 때 제가 이제 쭉 관찰을 해보시면 그렇게 자세가 똑바르게 돼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거를요 누가 이렇게 잠잘 때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자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걸 명심하고 이제 그전엔 꼭 모르자고 옆으로 자고 그랬는데 허리 아플 때요. 지금은 내가 그걸 정신 차려서 똑바로 다리 여기 고여놓고 똑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잔다고 이 지둔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부터는 허리가 안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만큼 자세는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흔히 말씀드리기를 지금은 사실 의식도 있고 잠 안 자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똑바로 하실 수 충분히 있는데 내가 고치고자 한다면 먼저 이럴 때부터 자세를 먼저 고치는 게 먼저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시간도 더 길고. 중요한 건 지금 안 아프시대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퇴행성 척추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이 아프다가도 증상이 없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환자들이 이제 한때 많이 아팠는데 나중에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네, 증상이 없다 뿐이지 병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를 안 아플 때 잘 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또 더 심한 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현지엽 씨. 서 계시거나 뭐 일을 좀 많이 하시면 조금 허리가 불편하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시고 또 가끔 이 발이 좀 저리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네. 홍성환님의 상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왼쪽 사진이 정상이었죠. 네. 이제 이쪽에 홍성아 어머니 사진을 보면, 아까 이영희 어머니보다는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디스크들이 다 까맣게 변해 있고, 그 중에 또 밑에서 두 번째, 아까 그 부위죠. 척추뼈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 부위는 4번째 척추뼈와 5번째 척추뼈 사이입니다. 일상적으로 4번, 5번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를 제일 허리를 많이 쓰는 부위인데, 지금 그 부위에 아까하고 똑같이 신경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협착증은 이제 서서히 진행하고 증상이 지금처럼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게 병원에 가야 되는 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많이 걸어야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많이 걸을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가시거나 쇼핑을 가시면 이런 분들은 자꾸 쉬려고 그러세요. 혹시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마트나 친구들하고 백화점 돌을 때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의자가 있으면 거기 앉고 싶어요. 앉으려고 해요. 딱 정확히 맞는 말씀하셨네. 네. 근데 본인은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진작부터 관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좋네요. 네. 퇴행성 척추 질환은 한 번 오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거나 또는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등한히 하는 것이 근력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리를 똑바로 펴기 위한 그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꾸준하게 또 탁구를 치신다, 뭐 다른 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운동을 하시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근력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집에서 오늘 자녀분들하고 나오셨으니까 네. 같이 하실 수 있는 체조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척추 건강 관리가 필요한 김혜연 씨 어머님하고 그리고 현지혁 씨 어머니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나와주시죠. 네. 자, 원장님. 네. 척추관 협착증 완화에 도움이 되면서 또 척추의 퇴화를 늦추는 동작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운동의 취지를 먼저 아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꾸 등이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세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는 동작을 먼저 해볼 텐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자녀분들과 이렇게 등을 맞대고 한번 서보십시오. 네. 예, 등을 맞대 서시고 두 팔을 벌려서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 먼저 자녀분들이 먼저 앞쪽으로 조금 당겨보세요. 어머니 가슴이 펴지게. 네, 그렇죠. 예, 지그시. 예, 또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는 움츠린 채로는 절대로 바로 펼 수가 없어요. 우선 가슴이 먼저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그시 해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5초간 한 5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꼭 둘이 있어야만 되는데 나 혼자인데 어떡해.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제 동작을 배우시면 이제 파트너가 없더라도 평소에 가슴을 펴는 운동을 하시고, 네, 하시고 뒷짐을 지듯이 이렇게 해서 가슴을 펴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허리를 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저기 서정국 아버님도 그러신데 앉아 계신데 허리 펴고 앉으신다는 게 배를 내미시잖아요. 이렇게. 예. 보통은 이렇게 배를 내미세요. 그러면 허리가 오히려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고추 세우는 기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냥 앉으면 이러고 앉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 팔만 이렇게 위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쭉 펴는 느낌. 이렇게 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쭉 하늘을 찌르듯이 네, 쭉 펴보겠습니다. 네, 펴게. 네. 오, 땡긴다. 그렇게 5번 세시고 또 반대로. 오, 소리 나네. 그렇게 하면 이제 허리를 펴는 게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펴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가슴을 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우리 근육이 척추가 내 자세가 올바르다고 인식을 하겠죠.
그래야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네.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네. 등 있는 쪽. 등 있는 쪽이요? 여기가 딱 펴지는. 네, 펴지는 느낌이 네. 듭니다. 항상 거기도 뻐근하게 아프신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마주보고 한번 서보십시오. 마주보고 서서 두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오랜만에 잡으시겠지만. 네, 한번 잡으시고. 자, 이번에 어머니부터 허리를 딱 편 채로, 이제 앞에 따님, 아드님이 잡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무릎만 살짝 구부려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만 스쿼트라는 자세 아시죠? 네, 그렇게 스쿼트 하시듯이 무릎을 구부리십시오. 무릎을. 예, 그렇죠. 무릎을, 예, 가능한 만큼. 대신에 허리를 좀 더 펴시려고 하셔야죠. 지금 이제 다 구두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집에서 편한 운동화 신고 하시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녀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듯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요. 예. 아유, 저기 영경환 씨하고 사이 저 자세. 네. 두 분 다 잘하시네. 같이 하셔도. 네. 아유, 저기 영경환 씨하고 사이 저 자세. 네. 두 분 다 잘하시네. 같이 하셔도. 네. 호흡이 잘 맞으시네. 네. 이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쪽에 근육들이 이제 펴져서 허리를 펴고 걸으시기가 편하세요. 척추 건강 지키는 커플 운동법. 서로 등을 붙이고 선 다음 팔을 양옆으로 뻗어 번갈아가며 앞으로 당긴다. 팔을 대각선으로 뻗고 시선은 하늘을 향한다. 이때 5초간 동작을 멈춘 뒤 다른 방향으로 동작을 반복한다. 마주본 상태에서 한 사람의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앉는 자세를 취한다. 5초간 동작을 멈췄다가 잠시 쉬고 한 번 더 반복한다. 부모님의 건강을 그동안 챙겨야지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무료 검진부터 또 부모님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병원 못 가도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오늘 가정의 달 특집 엄지제왕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외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MBN 엄지제왕!